네, 안녕하세요.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강한 조정을 받은 후에 반등을 해주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1.5%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자리를 지켜준 다음에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가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얘네들 흐름이 어떻게 나아갈지 그리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성 델타테크 재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신다 생각 들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 우리 차트상의 움직임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선 지금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를 앞으로 쭉 연결했을 때 이런 매물대가 하나 있죠. 이 매물대를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한번 보여준 것이다. 즉 이거는 관리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매물대를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 나와주면서 흐름을 계속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굉장히 괴롭히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이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반등의 그림 그려줬다. 즉 관리가 이제는 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자, 개인들 할 수 없다.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주포들, 세력들이 관리를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주포들의 수급적인 측면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시킬 때 돈이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좀 더 싸게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반등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수급적인 측면을 바로 확인해 보자.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기관이 최근 들어서 계속 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조정의 구간에서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었고 자, 외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도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리고 조정의 구간에서도 얘네들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움직임들은 보여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거, 상승시킬 때 얘네들 외인들은 매도의 움직임이 더 강했었다 보니까 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 기관 쪽에서 좀 더 주관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흐름을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자. 우선 증권사별로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지금 120거래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20거래일로 바꿔서 확인을 해보자. 자, 개인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 밑으로는 바로 메리츠, 미래에셋, 유진투자, BNK증권 이런 쪽으로서 기관의 움직임이 잘 나타내주고 있다. 반대로 매도 쪽에서는 기관도 보이지만 자, 외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이 상승을 좀 시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외인들이 조정을 주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갔는지를 확인해 보자. 자, 그러면은 키움부터 확인했을 때 얘네들 상승할 때 따라가는 움직임을 개인들이 보여줬고 그 이후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빠져나가면서 비중 조절하는 움직임들 보여줬고 그 다음 메리츠 같은 경우 이때부터는 제 기관의 움직임이죠. 자, 밑에서부터 자, 그리고 이 매물대를 만들었을 때부터 매수를 했다. 그리고 밑에서 매수하고 상승시키면서 매수를 계속해주는 움직임 상승세를 이끌어 갔던 거를 이제 메리츠 쪽에서 이끌어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얘네들 이렇게 조정의 구간에서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이때 살짝 반등해 줄 때 한번 빠져나갔다가 밑에서 다시 잡아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메리츠가 이제 이런 흐름을 좀 주도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애들은 어떠냐? 미래에셋 이 상승하는 움직임에서 따라갔다가 자, 바로 빠져나오는 움직임. 좀 단기 차익을 노렸던 물량들이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밑에서
밑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유진투자 같은 경우 얘네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마는 그래도 이때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을 같이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얘네들이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들어왔던 애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수급을 볼 때 단지 수급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수급이 단기적으로 시세착을 노리는 애들인지 장기적으로 좀 더 큰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들어온 애들인지도 꼭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움직임, 단기 차익을 노리는 애들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바로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준다.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조정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들어온 애들은 이런 조정의 구간에서 자기네들의 평단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금 매수해주는 움직임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매도 쪽에서도 보자. 자, 삼성증권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은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 때 매수를 해줬다가 상승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도를 하고 나갔다. 이때 들어왔던 애들은 단기 차익 노리고 들어왔던 애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갈 때, 자,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얘네들 다시 한번 단기 차익을 노렸는데 오히려 밑으로 조정이 나오니까 바로 빠져나가는 그림 그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정이 나오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바로 빠져나가면서 여전히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얘네들은 주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에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한화증권 얘네는 별다른 움직임 없죠.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물량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뭐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움직임은 아니다. 자, 골드만삭스 보자면은 얘네들 상승할 때 계속해서 매도하죠. 그리고 조정의 구간에서도 계속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준다. 그러면 메리츠가 이렇게 상승을 시켰다라면은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조정을 주는 애들이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JP모건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데 이 윗꼬리를 만들었던 애들은 얘네들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전부터 이렇게 물량 모아놨다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빠져나가는 움직임 얘네도 단기 차익을 노리는 애들이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메릴 린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움직임 얘네도 단기 차익 노렸던 애들이다. 언제부터 들어왔던? 이때부터 들어왔던 애들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가는 그림 그려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준 애들도 있고 매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애들도 있다. 근데 매도하는 물량이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방어가 되고 있다는 거는 자, 매수해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수급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오히려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매수를 해 나가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신호를 보낼 때 우리가 매수하고 그 신호가 나왔을 때 수급까지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럼 그 신호는 뭐냐? 자, 얘네들이 상승하기 전에 나타난 신호들이 있다. 바로 이 노란색 신호인데 이 신호와 함께 우리가 수급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 되고 자,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신호와 함께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제 매도 타점을 잡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빠져나갔던 애들 누구였습니까? 자,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메릴 린치 이렇게 자, 빠져나가는 그림 그렸죠. 그러면은 이런 하락은 얘네들이 관여를 했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마찬가지 상승이 나타났을 때 얘네들 골드만삭스, JP모건, 메릴 린치 얘네들이 다시 한번 이런 윗골을 달면서 빠져나가는 그림 그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호와 함께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거, 뭐, 쉽다면 하면은 쉽고, 어렵다 하면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쉬운 움직임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켜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 타점들, 매수의 타점,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수급을 확인하면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제가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런 타점들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흐름들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식으로 공유해 드리냐, 저를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매수 매도 타점 따라가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신성 델타테크에 관한 매수 매도 타점들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에서도 이런 타점들 나오게 되면은 제가 다 공유해드리려고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제가 이렇게 매수의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말로만 했을 때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잠시만 보여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들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신성 델타 테크 이야기 해보자면은 우리 이제는 목표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목표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박스권 이론이다. 이게 뭐냐? 자, 이렇게 주봉으로 살짝 돌렸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 게 있으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이와 그 비슷한 크기의 박스권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비슷한 매물대 크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한 움직임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올려보면은 자,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조정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계속 돌파를 시도하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딱 맞닥뜨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박스권이 하나 만들어졌었을 때, 자, 지금 여기를 노려보기보다는 여기를 한번 노려보자. 여기서 이 박스를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자, 위로 올렸을 때 앞전에 이 고점 구간까지 갈 수 있을 흐름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냐? 13만원 근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 매수만 잘한다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매수 타점 나올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공유해 드린다라고 했던 거고, 반대로 매도 타점도 마찬가지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도 타점도 다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자, 신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